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주가도 상승세인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미리 분석해보고 하반기 모멘텀까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항상 2분기 실적 그리고 매 실적 시즌의 포문을 알리는 삼성전자인데요.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와줄지 우리 시장에서의 훈풍을 불러일으킬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백길현 IT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시간인 만큼 너무 앞에서 다 다룰 것 같아 오늘 저희가 하루 먼저 여쭤봤거든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현재 컨센서스는 한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연초부터 해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 6.4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지금 6.4조보다 컨센서스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전사업부와 모바일 사업부가 많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가 됐긴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모바일과 가전사업부의 빠른 회복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부로 한번 세분화해서 볼게요. 잠정 실적 때는 이게 통으로 나오고 나중에 잠정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을 때 사업별로 나오잖아요. 지금 네. 기대가 되는 사업부 그리고 생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부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컨센서스가 연초 6조 그리고 6.4조, 현재 6.5조까지 계속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이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 먼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5.4조 정도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이제 기업과 개인의 언택트 소비 증가가 이제 서버 메모리 수요 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모바일과 가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모바일 쪽이 각각 1.7조, 가전 쪽에 4천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약간 축소되면서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쪽은 영업 쪽으로만 보면 6천억 정도의 이제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A 고객사의 보상금 수령 정도가 반영이 된다면 3, 4천억 정도의 흑자가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사업부가 사실 가장 기대되고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IT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디램 가격이 좀 올라와 준다면 실적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근 흐름은 어때요? 사실 이제 저희 서버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쪽을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저희 서버 디램의 주력 제품이 이제 32GB의 RDIM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현재 2분기까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과 기업의 언택트 중심 소비가 이어졌고 이게 이제 서버 실수요로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그림을 보면 이제 시장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서버 쪽의 재고 부담인데요. 상반기에 서버 고객사의 실수요가 있었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이 안전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서버 수요나 가격적인 이런 강세가 소폭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재 코로나19 같은 매크로 이슈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최근 마이크론 이제 해외 반도체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구축 트렌드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또 한 번 늘어나면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서 모바일 부분의 경우는 올 2분기 1조 7천억 원의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제 모바일 쪽이 약간 영향이 클 거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의 감소폭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4월부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2분기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 2분기 단으로 보면 이제 20% 안팎의 감소폭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모멘텀을 하나 보면 이제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폴더블 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폴더블 폰 작년에 1세대 저희가 출시가 삼성전자가 했었고 이제 2세대 올해 9월 즈음에 이제 제품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5G용 Z 플립도 같이 나온다고 네,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폴더블 폰이 한 가지 모멘텀이 되는 거고 다음 모멘텀은 이제 5G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노트 20, 뭐 이제 폴드 이렇게 해서 플래그십 쪽에도 출시가 되지만 중저가형에도 5G가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도 탑재율이 올라가고 이제 중하권 쪽에도 50만 원짜리 이제 5G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5G 이 침투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폴더블 폰과 5G 폰이라는 이런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폰 이 모바일 시장 전체의 모멘텀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파이가 지금보다는 또 커지지 않겠느냐,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키워드로는 폴더블 폰 그리고 5G 폰을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탈일본화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상용화를 또 눈앞에 두고 있고 기술도 발견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그러면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탈일본화 가속화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중순 이맘쯤 때부터 이제 일본 수출 무역 수출 규제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탈일본화 그리고 국산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 주 9일에 정부가 소부장 버전 2.0을 발표할 예정으로 하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쪽에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하나 잡아야 되고 이런 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전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을 해서 수요 정도를 파악을 하는 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치를 디스카운트 시켰던 부분은 사실 국내의 반도체 이코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게 강해지면 이제 전자의 가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벤더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간 해외 업체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기존 대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정리 그리고 IT에 대한 정리를 그 다음에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코로나19로 시장이 힘들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상승 랠리를 즐기지 못했던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2분기 이후로는 확실히 달라질까요? 내일 이제 점정치가 공개될 텐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초부터 해서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이 6조에서 6.4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6.5조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내일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자체를 보면 반도체 쪽에 SSD 반도체 쪽이 약간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반기에 소니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같은 고용량 SSD가 탑재된 콘솔 기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과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버 증축 트렌드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메모리 수요 증가에 이제 축이 2개 정도가 있는 거고 이러한 적지 않은 기대 요인 때문에 하반기에도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T 업황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총정리도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외에 뭐 SK하이닉스 혹은 국내 IT 기업들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IT가 되게 넓기 때문에 저희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또 상이한 실적 흐름도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핸드셋과 반도체로 좀 분리해서 보면 저희 핸드셋 업종은 2분기에 이제 2분기 자체를 보면 1분기 마지막 3월부터 부품사들의 오더가 약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반도체는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거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핸드폰 부품사에 비해서 리드타임이 되게 길기 때문에 1분기가 약간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이제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물량들이 2분기에 재차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폐비 가동 정상화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반도체 쪽은 2분기에 우려보다 양호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미리 보면서 IT에 대한 전체적인 뷰도 짚어봤습니다. 애널리스트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